네, 거기 여기가 영등포죠? 네. 무슨 군지 아세요? 영등포 을구. 여의도는 민주당은 표가 잘 안 나오는 동네인데 여기서 민주당 후보로 나와서 당선된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네. 우리 저 신경민 대변인 여기 왔네요. 자, 박수로. 여기 영등포 을에서 찍어주신 분 안 계세요? 자, 여기 잠깐만 앉으셔. 예. 아유, 감사합니다. 이 금융권의 연구원으로 계신데 나오세요. 두 분 질문을 모아서. 예, 경기도 군포시 3번에서 온 성무기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술 약주 많이 하시면 제 이름을 기억하실 겁니다. 묵, 이제 제 이름입니다. 제가 질의는 크게 두 가지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후보님께서 지금 책을 내신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들이라는 책을 구입해서 제가 읽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질의하고 관련돼서 그러는데요.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좀 딱딱한 질문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통일 관련 질의입니다. 첫 번째로 현재 개성역에서 파리행 기차표 이게 자체가 첫 페이지에 보니까 한반도 평화시장론 1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앞으로 추후에 이게 지금 후보님께서 이게 추후에 이 한반도 평화시장론 1으로 되어 있는 걸 갖다가 추가적으로 시리즈 형태로 2, 3 이렇게 내실 계획이 있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이 국민의 정부하고 참여의 정부하고 비교해보면 이 12월 19일 나중에 대선에 이제 대통령이 되신다면 어떻게 국민의 정부와 참여의 정부와 다르게 어떻게 통일, 경제적인 통일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이게 가능하게 하실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두 가지 질문입니다. 예, 우리 송수님 감사합니다. 우선 그러면 언론 파업에 대한 우리 신경민 대변인의 명쾌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박수를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신경민입니다. 지금 28일 선거운동하고 4월 11일 밤에 당선이 됐는데 옆에 있는 우리 정동영 후보랑 같이 갔으면 좋았을 텐데 좀 섭섭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 드리고, 언론 문제는 다 아시다시피 다른 자유나 기본권을 다 보장을 받아도 만약에 언론 자유가 보장이 안 되면 그 기본권과 자유가 곧바로 침해당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자유와 기본권의 기초에 해당하는 거죠. 근데 지금 공영방송 3개가 다 파업을 하는 사태는 87년에 민주화가 된 이후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전에야 자기들 마음대로 했으니까 이런 사태가 없었죠.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는지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마음대로 낙하산을 투하하는데 이 낙하산이 MB정권 들어와가지고 아주 저질 낙하산이 온 거예요. 저질 낙하산이 한꺼번에 막 투하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저질 낙하산 투하를 막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87년 민주화 이후에 88년에 공영방송 시스템이라는 걸 우리가 만들어서 실행을 한 결과 MB정권 4년 동안에 이게 이제 끝난 겁니다. 말하자면 더 이상 작동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 체제가 공영방송 체제가 작동했던 것은 지배 권력들이 적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은 보내야 되지 않느냐라는 기본 상식이 있었는데, 이번 정권이 무슨 소리냐,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 해가지고 저지를 막 사방에 뿌린 겁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이 보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되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없습니다. 딱 하나, 일단 체제를 바꿔가지고 새로 해야 됩니다. 새로 해봐서 물론 그것이 잘못될 수 있죠. 그러면 그때 또 손을 보더라도 88년 이후에 작동한 체제는 이제 저질 정권이 들어왔을 때 막아낼 수 없다. 작동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찍는 아무나
뭐 기마무게 뭐 이렇게 해서 내려보내서는 안 된다.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사장을 뽑고 임원을 결정을 하고 직원 인사를 결정을 해서 그 사람들이 방송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9대 뿐만 아니고 지금 즉각적으로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일단 점검을 해야죠. 뭐가 잘못됐는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걸 실질적으로 점검을 하고 19대가 되면은 다시 또 청문회를 해서 새로운 체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새로운 체제를 만드는 건 물론 국회가 주도를 하겠지만 문제는요. 이 여당이 된 지금 다시 여당이 된 150 오늘 현재로 1석입니다. 151석을 가진 쪽에서 아무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KBS, MBC, YTN 사태에 대해서 이런 방구를 얘기 안 하는 거죠. 그건 무슨 얘기냐면 지금까지 낙하산을 무작위로 저지를 보냈던 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무 얘기 안 한다는 건 방관 내지는 동조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흔들어야 되는데 이게 좀 답답하죠. 이번에 저희들이 잘못해가지고 127석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의석을 얻어가지고 주도권을 잡을 수도 없고 끌고 나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그래서 KBS, YTN, MBC 직원들이 굉장히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저희들이 물론 잘못했고 이 127석이라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고 새로운 방송체제는 사실 유럽에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한국적으로 잘 적용을 해서 새로운 방송체제를 맹글어 가지고 이 김재철이 같은 사람이 사장이 될 수 없게 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7석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체제는 이미 학문적으로나 실질적으로 이미 있거든요. 이것을 저희들이 관철을 시키려면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무한도전도 제대로 볼 수 있고 뉴스도 제대로 볼 수 있고 좋은 앵커가 나올 수 있고 그럽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대로 갑니다. 이대로 가면 앞으로 방송, 언론의 또 앞으로 행태 이런 건 또 앞으로 대선에 영향을 주죠. 빤합니다. 불보듯 빤하니까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잘못했지만 하여튼 한 번 더 용서해 주시고 127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상입니다.